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누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같이 병원 좀 다녀올 수 있어? 어디가 안 좋으신데? 이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한다는데 걱정이 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는 몸이 아프면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 아프다고 말할 뿐이니? 엄마한텐 항상 우리가 먼저잖아. 그러니까 네가 모시고 병원에 좀 가봐.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모시고 갔을 텐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미안하네. 아니야, 내가 모시고 다녀올게.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어머님 어디 아프시대? 얼마 전부터 아프다고 하셨다는데 모시고 병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내가 모시고 가라고? 아니, 내가 모시고 갈 거야. 당신 엄마랑 같이 있는 거 불편하다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편하진 않지. 아내가 말끝을 흐리다가는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친 의사 얼굴이 심상치 않더니 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은 아내도 눈치가 보였는지 따라왔었는데요. 의사 입에서 암이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혼비백산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와서 방에 눕혀드리고는 베란다로 가서 홀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뒤따라 나오던 아내가 불만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여기 모실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때도 말했지만 난 불편해서 어머님이랑 같이 못 지내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아내의 목소리에서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 소름마저 끼쳤는데요. 순간 길을 의심한 채 아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문득 결혼 전 어머니가 했던 말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결혼할 때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야. 얼굴만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꼭 후회하기 마련이야. 그날 아내의 행동을 보며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을 무렵 아내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프시니까 내가 며칠 동안은 참아볼게. 그치만 그 이상은 어려우니까 당신도 처신 똑바로 해. 당신 말 한 번 잘했어. 그럼 당신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처신을 잘하는 거야?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은 아내의 모습에 정이 떨어졌기에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야 형님한테 모시라고 해야지. 내가 어머님 친자식도 아닌데 떠맡을 순 없는 노릇이잖아? 하긴 당신은 우리 엄마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으니까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 당연하지. 난 당신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어. 아내가 급 밝아진 얼굴로 대답을 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역겹던지 순간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통보하듯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그런 부탁은 안 할 테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회사 그만두고 엄마 병간호 하려고. 뭐? 당신 회사를 그만두면 우린 뭐 먹고 살아?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슬려 잔뜩 인상을 쓰다가는 헛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결혼 후 아내는 체계적으로 임신을 준비하고 싶다며 저와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평소 아내가 대인관계를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해해주려 노력했고요.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 아내는 육아 계획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종일 쇼핑을 하거나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없기 일쑤였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저녁밥에 대해 묻기라도 하면 버럭 짜증부터 냈습니다. 내가 밥하는 식모도 아니고 밥 정도는 당신이 챙겨 먹을 수도 있잖아. 나 지금 친구들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라면 끓여 먹던지 해. 라며 전화를 끊기 바빴습니다. 그로 인해 제 불만은 쌓일 대로 쌓여가고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장모님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곤 했는데요. 장모님은 아내와는 전혀 다른 분으로 그날도 홀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는데 반찬을 가지고 들어오시던 장모님이 혼비백산한 채 물었어요.
아니, 얘는 어디 가고 자네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내가 반찬에서 넣어둔 것도 있을 텐데. 저기 그게 밥통에 밥이 없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 라면 끓였어요. 자네 라면 싫어하잖아. 근데 얘는 어디 갔어?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갔겠죠.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을 봤나? 혹여나 나갔더라도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조금만 기다려보게나. 내가 얼른 밥 차려줄 테니까. 아닙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사돈 양반이 자네가 이런 대접받는 거 알아봐.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내가 이 인간을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장모님이 제가 먹고 있던 라면을 싱크대에 그대로 부어버리고 급히 쌀을 씻어서 밥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서 있었고요. 장모님, 저는 진짜 괜찮은데.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자네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이따위로 대접을 할 수가 있어. 그날 장모님과 함께 불편한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장모님이 제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네. 혼자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잘못 가르친 데 잘못이네. 아닙니다, 장모님.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집에 들어오던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야? 엄마 지금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야? 혹시 당신이 엄마 울린 거야? 뭐가 어쩌고 어째? 넌 지금 이 시간까지 뭐하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서방 퇴근할 때 맞춰 밥은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장모님이 아내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뭐야? 내가 밥 안 차려줬다고 당신이 이른 거야? 아내가 잠시 노려보다가는 억울하다는 듯이 장모님께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남녀가 집안일도 공평하게 해야지. 그건 맞벌이를 했을 때 얘기고, 너 회사 그만두면서 이서방한테 뭐라고 했어?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임신도 계획하고 있어서 그만둔다고 했잖니. 그러면서 이따위로 행동을 하고 자빠졌어? 넌 대체 양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놓고는 올케 언니한테 그 난리를 쳤어. 대체 내가 무슨 난리를 쳤다는 거야? 이거 완전 꼴통 아니야. 네 올케 언니는 맞벌이라는데도 네 오빠한테 청소랑 빨래 시킨다고 찾아가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던 거 벌써 잊은 거야? 거기다 네 오빠 밥도 안 챙겨준다고 쌩 난리를 쳐서 네 올케 언니가 울고불고 한 것도 벌써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맞벌이도 아니면서 왼종일 쳐 노느라 남편 밥도 안 챙겨줘?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니만 뭐 이런 정신 나간 게 다 있어. 장모님이 작정이라도 한 듯 아내에게 쏘아붙이고 있었고 찔리긴 찔렸던 모양으로 아내가 입을 다무는 모습이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이서방 혼자 라면 끓여 먹게 하기만 해봐. 내가 네 올케 언니한테 네 행실 다 말해서 개망신 줄 참이니까. 뭐?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온 세상에 네 행실을 다 밝히고 다닐 참이야. 장모님이 어찌나 흥분한 채 말을 하던지 아내가 잔뜩 주눅이 든 채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조금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외출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저녁밥도 잘 차려줬어요. 장모님은 아내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아내가 잘못을 할 때마다 따끔하게 야단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 장모님 덕분에 큰 다툼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든든한 백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프신 와중에 그것도 암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내의 어이없는 행동에 소름이 끼쳐왔고 제가 다시 통보하듯 말을 했습니다. 난 적어도 당신이랑 상의는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잖아. 근데 당신은 나랑 상의도 하자고 그만뒀잖아. 난 이제부터 우리 엄마 병간 회의하니까 당신이 다시 취직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보고 취직하라고? 그래. 안 그럼 지금 방법이 없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암 걸린 엄마를 혼자 둘 순 없는 노릇이잖아. 근데 당신은 절대 엄마랑 같이 못 지낸다고 하니까 내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간호할게. 그냥 간병인 쓰고 당신이 저녁에만 들여다보면 되잖아. 집에 안 들어와도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아니, 그건 안 될 것 같아. 엄마도 우리 남매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만 하셨는데 치료받다 잘못되시면 난 못 견딜 것 같거든.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거야? 계속 말했잖아. 회사 그만둘 거라고.
자식이 당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당신이 회사를 그만둬? 형님도 있잖아. 형님이 병건하면 되는 거잖아.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누나는 지금 미국에 주재원으로 가 있잖아. 그럼 형님이 그만두고 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당신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그동안 누나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물론 형님이 잘한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지. 누나랑 통화해봤는데 몇 달 있으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엄마 병간호하다가 그 이후에는 누나가 모신다고 했어. 그때쯤이면 많이 좋아지실 테니까 난 다시 취직하면 되고. 이런 좋은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야. 당신 연봉이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해.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그러게 평생 엄마를 모시러 간 것도 아니고 누나가 들어올 때까지만 부탁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도 당신은 계속 싫다고만 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결국 아내와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고 다음날 어머니가 집에 돌아간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 괜찮으니까 싸우지 말고 살아. 집에 있다가 진짜 힘들면 다시 말할 테니까. 엄마, 곧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힘들어서 안 돼. 괜찮아. 정 힘들면 말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데려다 주기나 해. 어머니가 워낙 고집을 부리셨기에 우선은 모셔다 드렸는데요. 아내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술을 한 잔 마셨어요.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택시를 타고 처가댁으로 향했고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장모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자네가 웬일인가? 웬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셨어? 장모님, 제가 너무 속상해서 찾아왔습니다. 비록 술에 취해 있었지만 실수를 하지 않으려 애쓴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말을 하는 내내 서러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고 있던 장모님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해 보였고요. 그날 장모님이 집까지 바래다 줬고 아내와는 말도 섞지 않은 채 며칠을 지냈는데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할 참이야? 왜? 회사 그만둘까봐 걱정돼서 그래? 당연한 거 아니겠어? 곧 2세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다시 생각해봐야 하잖아. 2세 계획을 세울 생각은 있었던 거야? 당신 왜 말을 비꼬고 그래?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그리고 누나가 회사 그만두고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형님이 그러겠대? 그럼 어떡하겠어. 안 그럼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근데 앞으로 누나한테 뭐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도 마. 알았어. 누가 뭐래? 아내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내심 좋은 모양으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무슨 할 말? 저기 그게 말이야. 오늘 오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위암이시래. 뭐? 위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지금 손이 벌벌 떨리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기가 막히네. 이게 웬 난리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머님 안 걸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엄마도 암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야. 아내가 망연자실한 채 넋이 나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제가 물었어요. 그럼 형님이 장모님 모시고 있어야겠네. 근데 형님 지방에 계신데 그쪽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실 건가?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거기 촌동네인 거 몰라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장모님 병간호는 누가 하는 거야? 형님이 회사를 그만둘 건가? 제가 궁금한 듯 물었는데요. 아내가 눈을 요리조리 굴리는 듯 하더니만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건 잘 아는데 혹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면 안 될까? 여기서 땡땡 병원까지 가깝기도 하고 해서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뭐? 당신 진짜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물론 나도 양심이 없는 건 잘 알지만 당신이 이해를 좀 해주면 안 될까? 거기다 지금 우리 오빠네는 오빠가 주식하다 말아먹어서 빚만 잔뜩이라고 하더라고. 뭐? 형님이 주식해서 빚까지 졌다고? 그랬다나 봐.
그래서 새언니가 산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대. 아니, 대출을 얼마나 받았길래 그래? 여기저기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나 봐. 지금 그거 갚느라 투잡까지 뛰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당장 엄마 수술비랑 병원비도 걱정이거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도 알다시피 난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있는 대로 다 써서 돈이 없거든. 장모님 그 정도 돈은 있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오빠가 주식으로 다 말아먹어서 오빠랑 새언니가 사내 만회하니까 엄마가 있는 돈 없는 돈 싸그리 줬다고 하더라고.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순간 제 입에서 실소가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 웃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도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암이라고 했을 때 남일 말하듯 말했잖아? 지금에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건 양심이 없는 거지. 그때 내가 엄마 병원비 보탠다고 했을 때도 누나가 돈 많으니까 알아서 하게 두라며. 근데 나한테 그런 말이 나와? 지금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 지금 우리 친정 형편이 좀 그렇잖아. 내 생각에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도 관심 없으니까. 여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설마 우리 엄마를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안 걸린 우리 엄마 모른 척 했잖아. 지금 당신 심정이 딱 그때 내 심정이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두 번 다시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아내에게 그토록 무섭게 행동을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행동을 하자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일침을 가했고요. 당신한테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우리 엄마 암 진단 받고 누나가 미국에서 들어온 거 알고 있었으면서 당신 엄마나 누나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한 적 있어?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형님이랑 어머님께 죄송해서 전화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고 있는 거야?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해.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동안 마음속 깊이 담아놨던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목소리가 많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에 아내가 잔뜩 겁을 먹은 모습이었고요. 여보, 내가 더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어머님 찾아뵙고 잘할 테니까 우리 엄마 병원비라도 어떻게 안 될까?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할 순 없는 거잖아.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라며 제가 밖으로 나와버렸는데요. 등 뒤에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뒤 아내가 어머니와 누나에게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몇 시간 뒤 누나에게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휴대폰 보니까 올케가 계속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라니. 그럼 언제 진실을 밝힐 건데? 나도 몰라. 지시가 떨어져야 하는 거라. 그냥 내가 한국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누나, 나 믿고 기다려준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계속 엄마가 걱정돼서 일이 손에 잡혀야 말이지.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마음 편히 잘 계시니까. 그래도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는데 사돈어르신께 이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 장모님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장모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마도 잘 해결될 거야.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누나는 그 모든 것이 불편했던 것인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쯤에서 아내는 울다 지쳐 자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얼굴만 마주하면 도와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여보, 이제는 엄마가 전화도 안 받는단 말이야. 집에 찾아가도 안 계시고 나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계속 시간이 가면 안 좋은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어머님이랑 형님한테도 무릎 꿇고 빌게. 아내가 눈물 콧물을 다 뺀 채 절박한 표정으로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지금? 어딘데? 가기 전에 우리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제는 오빠랑 올케 언니도 전화 안 받는단 말이야. 우리 집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같이 가봐야 한다고. 어딜 가는데? 그냥 따라오기나 해. 제가 입을 꾹 다문 채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엄마 집 가는 길이잖아. 맞아. 장모님께 가는 길이야. 우리 엄마한테? 그럼 도와주기로 결정한 거야? 우선 장모님 댁에 가서 말하자. 라며 제가 다시 입을 다문 채 묵묵히 운전만 했는데요. 아내도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처갓댁에 도착을 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장모님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장모님을 보자마자 아내가 따져 물었어요. 엄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았던 거야? 우선 들어오기나 해. 라며 장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기에 우리도 장모님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장모님 댁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를 보며 아내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여기 왜 계신 거예요?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내가 듣자하니 사돈이 암에 걸리셨다는데 네가 못 도와드린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도와드리려고 모시고 왔다. 딸이 잘못을 했으니 딸을 잘못 가르친 내가 바로잡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평생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서방 말로는 네 시누이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그마저도 네가 딱 잘라서 거절했다며. 거기다 이서방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돈 병간호를 하겠다는 것도 반대했고 넌 머릿속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 모양인 거야? 그럼 아픈 시어머니를 홀로 둘 생각이었던 거야? 네 시누이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미국에서 돌아오기라도 했으면 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 만약 그랬으면 이서방뿐만 아니라 시누이한테도 평생 못할 짓이야 이거사. 두고두고 원망할 텐데 어쩜 그렇게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니? 그런데가 엄마가 모시고 계시면 어떡해. 엄마도 암이라면서. 아내가 답답하다는 듯이 장모님께 묻고 있었는데요. 장모님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맞받아치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암이라고 하니까 지금 네 심정이 어때? 엄만 잘 알면서 그런 걸 묻고 그래. 억장이 무너져 내려서 한숨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지. 그럼 입장 바꿔서 이서방이랑 사돈처녀 심정은 지금 어떻겠어? 그 순간 아내의 입에서 가느다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넌 어쩜 좋게 말하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 엄마가 꼭 이렇게까지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니? 그럼 혹시 엄마가 암이라고 했던 거는 그래 이거사. 역지사지가 되어보라고 내가 이서방한테 다 시킨 거야. 이제야 이서방이랑 사돈처녀 심정이 이해가 돼?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내가 바닥에 엎드린 채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모님이 암이 아니라는 안심과 함께 후회가 물밀듯 밀려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아내가 어머니와 제게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장모님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장모님 댁에 갔던 날부터 장모님께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날 이서방 얘기 듣고 나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더라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이서방한테 그렇게 하라고 다 시켰어. 그럼 엄마가 어머님 병간 해드렸던 거야? 항암 치료하고 오면 좀 힘들어 하시긴 했지만 병간 오라고 할 것도 없었어. 우린 그냥 친구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TV도 보면서 외롭지 않게 지냈다. 안 그래요, 사돈? 그럼요. 사돈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자식보다 사돈이 더 편했답니다. 미안하긴요. 저도 그랬는걸요. 이래서 자식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삽시다. 어머니와 장모님이 서로 손을 맞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고요. 그럼 오빠가 주식해서 다 날렸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겠네? 당연하지. 네 오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네 새언니가 얼마나 꼼꼼하고 알뜰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새언니한테도 잘해. 세상에 네 새언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내가 다시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뒤 아내는 변하고자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어머니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실 때마다 동행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장모님께서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셨고요. 어느 날은 장모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때?
이제는 진짜 정신을 차린 것 같지? 네,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공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아픈지 묻기도 하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도 하더라고요. 미안하네.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저는 장모님 같이 현명하신 분이 제 장모님이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위인걸요. 그래도 사돈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날 장모님의 얼굴은 장미꽃보다 아름다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그런 장모님의 손을 잡아드렸는데요. 주름 가득한 장모님의 손이 그저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에 홀로 되신 채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의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면서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두 분이 꽃길만 걷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